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 이상의 강세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 그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에는 또 860선을 뚫어내기도 했는데 현재는 86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대형주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권부터 3위권, 30위권까지 코스피 안에서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SK하이닉스가 하락세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이번 주 좀 반도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폭발하고 있는 HBM 수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또 새로운 성장 능력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잠시 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대기업들이 전략 회의를 이제 하반기 앞두고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략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꼭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먼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2,800선까지 바짝 다가가기도 했는데 오늘 장중한 때는 2,798선까지 올려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2포인트 그리고 8포인트까지 상승을 한다면 2,800선 탈환인데 아직 2,800선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뚝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풍은 사실 간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체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미국발 호재가 결국에는 최고의 모멘텀이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음표가 한 가지 던져집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을 텐데요. 물론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인 하락은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배드 장세가 올 수도 있다라면서 간밤에 소매 지표가 살짝 꺾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경제가 지금보다 좀 악화가 된다면은 시장이 조금은 꺾일 것이지만 추세 하락이 아니라 약간의 조정이 지나간 후에 다시 한번 증시는 상승 흐름을 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1,000원대를 뚫어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한 때에는 24만 3,0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 수급에 강하게 현재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미국 AI 반도체 신고가 랠리에 현재 증시가 편승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거래 대금이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완전히 매도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같은 반도체 안에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현재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AI 쪽에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전력입니다. 오늘 전력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가격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2,800선을 뚫어내서 바로 3,000선을 갈 것이다라는 사실 커멘트를 내놓는 증권사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 업종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1% 상승세까지 현재 좀 상승폭을 줄여낸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력 쪽은 오늘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전력이 그만큼 실적이 꺾이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전력 쪽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장비는 ASML의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줄 서서 이 장비를 꼭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요. 연간 1메가와트의 전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1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량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장비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ASML에서 이 기존에 내놓는 장비보다 무려 전력이 10배 이상 들어가는 건데 TSMC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장비를 씁니다. 대만의 전력 비중이 TSMC가 2020년에는 6%에 불과했는데 전체 대만의 전력 사용량 가운데서 2025년이 되면은 12.5%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다음으로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 있겠죠.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테고 역시나 삼성전자도 이만큼의 전력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현재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색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원래 구글 검색을 하면은 0.3와트시의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요. 챗 GPT를 사용을 하면은 2.9와트시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10배 가깝게 소모량이 늘어나고요. AI 기능이 통합된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6.9에서 8.9와트시까지 그 전력 소모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의 이제 생산량을 늘려야 될 텐데요.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 11차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리고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계획을 수립하는 이 보고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년 단위로 산업부 장관이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내놓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과연 얼마의 전력을 전망하고 있을까요? 2038년까지 최대 수요 129.3기가와트가 아마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 10.6기가와트의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47.2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설비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6기가와트 정도가 좀 부족할 것이다. 그만큼의 전력이 나오는 설비가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10기가와트의 이 전력을 어떻게 우리는 끌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 나오고 있는데 먼저 태양광 쪽에서 아무래도 기대감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차 2030년 이 태양광 풍력 설비 보급 목표는 원래는 65.8기가와트였는데요. 이번에 11차 2038년 목표치가 115.5기가와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거의 2배 가깝게 상향 조정된 수치이고요. 지난 2022년에는요.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가 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쪽은 앞으로 이 설비 계획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올 테고요. 관련된 기업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원전은 최장 20년 계속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생 에너지도 확대하고 있는 것도 확대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원전은 워낙 또 정치적이기도 하니까 이 석탄발전소 LNG 발전소의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LNG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쪽으로 조금 더 설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제 무탄소로는 70.2%대까지 그 전력량을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제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현재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2030년에는 21.6%에서 그 비중이 3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은 그만큼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증권사에서는 CS윈드, 한화오션, SK오션플랜트, 한화솔루션을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끝까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 우리 증시 안에서 이 반도체의 힘, 주가의 상승폭도 그렇고 기술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탄탄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은 온디바이스 AI가 될 것이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기계 자체의 AI 기술이 탑재가 되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올해 초에 S22의 갤럭시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더
더한 이후에 이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 점유율도 좀 크게 늘린 상황이고 이 온디바이스 AI 기술 자체에 대한 경쟁도 크게 뛰어올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점유율 20% 넘게 차지하게 되면서 1위를 다시 탈환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좀 강력하게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후발주자다라고 불리우는 애플이 지난주 이 개발자 회의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폰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됐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조금 더 가속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 전략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새로운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전일 17일에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인공지능 연구, 온디바이스 AI 개발을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전략 회의를 통해서 이제 AI 폰뿐만 아니라 AI 맥을 만들겠다, AI 그 노트북을 만들겠다, AI PC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갤럭시 북4 엣지에서 이제 노트북 안에서도 AI 기능을 탑재해서 국내에서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AI PC 안에는 이 실시간으로 4개, 44개의 언어를 영어로 바로 번역할 수 있는 라이브 캡션이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 안에서 어제 또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 올림픽에서 이 올림픽의 개막식과 요트 경기 생중계로 갤럭시 S24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생생한 현장을 갤럭시 폰으로 담아서 전 세계 인구들이 갤럭시 24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술력을 널리 알게 하겠다라는 목표가 공개가 된 건데요. 지금 이렇게 갤럭시 S24가 이 올림픽에서 공개가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좀 의미가 큽니다. 통상적으로 올림픽에서는 그 동시대에 가장 곽광을 받거나 아마 많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기술이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S24가 선정됐다라고 한 것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이 이 전부터 이 온디바이스 AI를 더 광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파리에 설치를 해서 이 갤럭시 인공지능 기능 자체를 더 체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에서도 이렇게 정말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 안에서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단연 7월 10일에 열릴 언팩 행사인데 이 안에서 해당 관련된 강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이 폴드폰이라던가 갤럭시 웍시, 갤럭시 링을 대거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혀서 이 해당 기술들,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술 발전도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좀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성장률이 상당히 좀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AI 스마트폰 침투율 2024년에 9%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2027년에는 39%가 될 것이다. 정말 상당한 속도로 연평균 성장률 59%가량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성장률 당장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2026년부터 27년까지는 정말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이어가 보면 좋을까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디바이스 AI가 더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4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조화된 발전에 따라서 발열이나 전력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발열 관련 부품 소재를 집중해보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전류와 전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스펙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을 바로 MLCC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의 변화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이 되면 될수록 애플이 지금 후발주자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고도화된 기술 안에서 높은 원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휴대폰 제조사는 애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9월에 곧 출시가 될 이 아이폰 16에서 이 AI 기술을 얼마나 접목시키게 될지 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AI 기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비중은 적지만 메모리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해서 AI 캘린더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0월까지 여러 가지 언팩 행사도 있고 개발자 회의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일정 앞뒤로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오늘 시장 안에서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업종 잘 가고 있습니다. 장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드디어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어냈습니다. 박스권 뚫고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은 지금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 박스권 돌파를 장 시작해서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살짝 밀렸었죠. 9시 조금 넘어가서 조금 밀려서 이 우려를 좀 가졌었습니다. 박스권 다시 밀리고 자유시장 매물 나오고 그래서 또 한번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 지금 한 2,790포인트 정도를 살짝 위로 해서 이 자리에서 9시 한 10분 정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좀 단단하다라는 거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조금씩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 늘어나고 있고 기관도 뭐 금융투자가 뭐 전부 다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가 4천억이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 미국 증시 좋았고 반도체 좋았고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돼서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게 시작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줄여갖고 지금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또 한번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박스권 상단에 대한 이 걱정이 우려감이 SK 하이닉스에서도 좀 나타났었는데 SK 하이닉스를 바톤 터치하면서 이 2차 전지가 등장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11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락분을 이 종목들이 만회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섹터가 오전에는 반도체와 자동차였고 이 11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이 세 섹터가 시장을 단단하게 뒷받침했고 전기전자 쪽에 가장 크게 이 수급이 들어왔었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반도체와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의 SDI까지 수급이 몰리면서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이 세 섹터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굉장히 좀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국채금리 그래서 떨어졌고 금리 인하 이제는 굉장히 구체화가 되어 가고 있죠. 이제 정말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만 개인과 일부 기관에서 매물이 나오지만 이거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끄러지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오늘 오후장 그리고 내일까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 다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이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조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로 한번 주가가 올랐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주목받고 있죠. 이 현대차 그룹의 인포테인먼트 공급 중심에서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크죠. 전기차 모터와
그리고 ADAS, 웹OS 같은 이런 쪽으로 부품 공급, 전장 쪽에서의 부품이 좀 더 메인 쪽으로, 좀 더 핵심 부품 쪽으로, 좀 더 비싼 부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사실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도 다변화하면 좋죠. 현대차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서 LG전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완성차 3위예요.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실적에 충분히 수혜가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굉장히 덥죠.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씨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그리고 최근에 공조장치, 에어컨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도 상당히 더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LG전자 사실은 전장이 중심이 되기 전 백색 가전에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에어컨 상당히 잘 팔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장 부품 같은 경우도 좀 전에 현대차도 말씀드렸지만 LG 마그나도 그렇고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성장 굉장히 차곡차곡 잘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전장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5%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가전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그리고 PBR도 1배 훨씬 아래입니다. 한 0.7에서 0.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좀 싸다. 영업이익도 4조 원대로 훌쩍 뛰어넘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 기대감, 가격도 싸다라는, 오늘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을 이 투자 포인트로 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9일 수요일 시장 오후 2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0.95% 상승하며 27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최고점 2798선 터치하기도 했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이 마감 직전까지 2800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 그 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02% 하락하며 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수급동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까지 4거래일째 계속해서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매수세 전환을 해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홀로 강력하게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로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각각 539억 원, 556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오늘로써 5거래일째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는데 539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후장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수급적인 특징은 또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적인 특징은 또 우리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또 수요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확인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데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본부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팀장님께서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 때문인지 지금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앵커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좋게 말할 그래요? 의지가 어떤 별로 없습니다. 의미셨을까? 네. 그래서 지수랑 수급만 보면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소수 섹터로 몰리고 있죠. 뉴욕 시장도 국내 시장도 사실 IT 전기전자 기술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개인 투자분들 봤을 때 2차 전지 포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많이 봤는데요. 반도체 투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이런 장세가 지속됐을 때 반도체 투자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알게 됐을 때는 그들은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기전자, 지금 보면은 코스피 전기전자랑
코스닥 IT 하드웨어만 유일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뒤를 쫓고 있는 게 운수장비입니다. 운수장비 이제 방산이랑 완성차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화학이나 기타 종목들은 이제 5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시장의 방향성 우상향세를 보고 있지만 저가 매수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포트폴리오를 같이 하는 게 좀 안전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뭐 포항 영일만 해가지고 뭐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음식료품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해당 종목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신용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변동성에 매매 자신 있어 라고 하신 분들 그쪽 섹터를 좀 권해드리겠지만 나는 손절 잘 못하고 너무 이제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그 뒤를 좀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원해라고 하신다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접근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지수상으로는 우상향 흐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 대응하기,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 뭐 변동성도 워낙 강력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실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좀 탄탄하게 들어오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역시나 쏠림 네.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주들, 기술주들에다만 상승이 나오고 있지 러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내가 샀던 중소형주는 안 오르는데 대형주만 다 가고 뭐 반도체주라고 해서 샀는데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만 가니까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소외감이 정말 많이 힘드시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주를 쫓아가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금리 인하가 언제 할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속적으로 올해 들어와서만 연준위원들이 말을 바꾼 게 지금 여러 번입니다. 뭐 3번 한다고 했다가 2번 한다고 했다가 1번 한다고 했다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투심을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대형주의 기관 외국인 메이저 수급들이 집중되면서 그쪽만 가버리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하반기 때는 좀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물론 성장주들이 갈 때는 좀 크게 갑니다만 오히려 수익률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기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그런 실적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집중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도 역시나 이 실적 모멘텀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소외감이라는 키워드가 저희 증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워낙 강력한 흐름을 가져가는데 이에 비해서 중소형주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기 못하기 때문에 사실 좀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소외감도 느끼고 참 불확실하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비교적 안전하게 이 실적 위주의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이 그렇게 좋게 또 수급을 위주로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사는 기업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전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크래프톤, 네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많이 오른 기업들입니다.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삼양식품, 대한전선 그리고 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실리콘2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두 번째, 세 번째로는 EM텍, 에코프로 BM 네 번째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에코앤드림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알테오젠, 보영 HLB, JNTC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원익QNC 올라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담고 팝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 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하루 만에 포지션을 바꿨고요. 세 번째로는 LG전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로는 네이버인데 기관 계속해서 네이버 팝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산 로보틱스, 네 번째로는 카카오,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상한가 간 기업입니다. 카페24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오플로우, 세 번째로는 VT, 네 번째로는 STI,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신규 상장주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래에셋 비전 스펙 5호, 그리고 한국제 14호 스펙 이렇게 세 개의 기업들을 나란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원익 IPS, 다섯 번째로는 넥슨 게임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유로 팀장님께서는 제우스와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에코와 마케팅과 ISC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수급적 특징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제우스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우스, 삼성, HBM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인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수급적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앵커님께서 투자 포인트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종목이 거의 400개, 500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색깔이 어중간한 종목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이미 시세가 나왔었고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서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 하나가 좀 제우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반도체를 사고 싶은데 3개월 동안 흔들리지 않겠다. 혹은 내가 마이너스 5%가 나와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겨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께는 전 SK하이닉스랑 이수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나는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멘탈이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이런 종목을 좀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밸류체인이 근접하다고 해서 실적 향상 기대감이 없으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중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은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고 그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생산 판매물 영이라고 하고 있고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는 앵커님 말씀대로 삼성전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을 쓸 때는 로봇 개발 비용이 반영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완료가 됐었고 산업용 로봇 개발에 따라서 전방 기업들이 확보가 되면서 2024년에는 다시 한번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이제 후공정 세정 장비를 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제우스가 개발한 장비 아톰과 셀턴이 HBM 생산 시에 필요한 공장에 필요한 장비로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는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개발도 완료가 됐었는데 후지란 이름을 보고 일본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국내 육류 가공기계 전문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과 육가공 로봇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본업뿐만 아니라 성장 섹터를 분리할 수 있는 로봇까지도 사업 다각화를 추가하면서 날개를 좀 닫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금 거의 1주 반 가까이 우상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61선과 21선을 돌파하면서 안착하고 있는데 그 수급원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팀장님께서는 항상 어찌 보면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을 찝어주시니까 좀 안전한 종목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흐름 강력한 거 워낙 잘 알고 있고 관련된 섹터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럴 때 가장 뚜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종목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우스, 오늘 좀 상승폭이 소폭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확인이 되니까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첫 번째로 에코마케팅 잡아주셨는데 이번 주 월화수 상승세가 좀 확인이 됐는데 직전에 좀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 매수세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이번 주 특히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의 안다르가 지금 우리나라 그 광고 퀸이라고 하는 전지현 씨를 이제 광고 모델로 선정하면서 5월 달부터 활발하게 지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믹순 같은 경우도 지금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에코마케팅 본업 자체는 광고 대행업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많은 경제 TV에서 이 종목을 얘기하지 않을까. 광고 대행업과 관련된 파리 올림픽 수혜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그 한 달 전에 좀 미리 왜냐하면 에코마케팅 본업 자체가 광고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회사의 브랜드를 자기네들의 그 관계 마케팅으로 키워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특수 효과를 7월 달에 보지 않을까. 그렇다 한다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고 사실 주가 자체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지금 바닥권 다지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7월 달에 한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본부장님께서 다음 달 파리 올림픽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광고 마케팅 관련주인 에코 마케팅 잡아주셨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 그리고 지금 가격 포인트가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점 고려해 보시면서 또 한 달 뒤에 어떠한 결과를 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HD 현대중공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4%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기관의 순 매수세가 네.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까지 순 매수를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좀 둬야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보통 조선보단 조선 기자재를 좋아합니다. 근데 포항 영일만 관련 모니터링이 나오면서 뭐 피팅밸브나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조선 기자재를 권해드리겠지만 조금 수익 이상의 관점을 안전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한다면 조선 섹터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HD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과 해양 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조선 기업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기업이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2023년 연간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고요. 2023년 연말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가적인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24년 6월인데 2024년 목표한 수주치를 이미 다 채웠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주치도 우리가 뭐 나용선이나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뭐 벌크선 이런 것들은 사실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남거든요. 근데 친환경 선박이랑 핵잠수함 이런 방산용 물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HD현대중공업이 그런 선박을 가장 많이 수주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매달 조선 수주량과 우리나라 확보량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주량은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 판매 이제 수주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HD현대중공업이 있고요. 이번에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영국 사절단과 함께 함정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할 건데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함정 수출 불모진 유럽 지역까지도 그 영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실적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최근 5거래일 중에서 가장 많은 대금이 실리고 있고요. 기관의 순 매수에다가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고도 괜찮지만 현재가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 구간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수익 청산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조선 기자재에 비해서도 안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인데 이 섹터 자체도 좀 전망이 좋습니다. 하반기에 뭐 실적 측면 안에서도 수주 측면 안에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기관 내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ISC 넘어가 보겠습니다. ISC가 오늘도 좀 하락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주가상 계속해서 좀 힘을 못 내고 있어서 이 종목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은 좀 어떨까요? 일단 기관의 수급은 매우 안 좋습니다. 네, 매우 네. 안 좋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리노공업에 비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면은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는 포고핀 방식이 지금 어쨌든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ISC 같은 경우는
러버핀 방식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안 좋게 평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1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하면서 그 부분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뭐 리노공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을 못 내고 있는 그 기업인데 사실 ISC 같은 경우는 이제 SKC의 PN수가 되면서 명확하게 SK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낼 HBM 그리고 SKC가 만들어낼 유리기판 이러한 것들에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AI 때문에 반도체가 점점 세밀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후공정에서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SKC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인수한 그 계열사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추정치가 나오면서 좀 예상치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이제 아이폰, AI 폰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로 인해서 이쪽 테스트 소켓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번 도전해보기에는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가격대가 좀 저점에 위치한 상황인데 뭐 SK 하이닉스와 SKC의 낙수 효과 기대감도 되고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손여루 팀장님, 이주호 본부장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더운 날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한국의 수출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원래 한국이라고 하면 이제 김치가 떠올라야 되는데 요즘에는 수출이 잘 되는 거 가장 첫 번째가 HBM. 그렇죠. 반도체가 이제 우리나라 특산품이 돼버렸고요. 그러면 고대이품 메모리.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는 뭐 음식료 안에서도 불닭볶음면 이런 게 아주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뭐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주식을 연구하고 이런 건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워낙 이제 제가 뭐 시사 쪽이나 이런 쪽에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지하철 5선 분석법을 제가 자주 네. 차용을 합니다. 매매법. 근데 이제 네. 요즘에는 공항철도 분석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하면은 외국 분들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오늘 이제 우리 이데일리 방송에 있는 서대문역까지 도착을 했는데 네. 꽉 찼어요. 꽉 차서 이 각각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든 분들이 홍대 입구역에서도 내리고 또 공덕역에서도 내리고 또 서울역에서 내려서 또 이제 지방으로 또 인근으로 네. 가시는 명동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만큼 이
한국적인 것,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이제 또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번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그렇고 우리가 전통적인 이 내수주 네. 또 경기 방어주에 머물렀던 것이 오히려 수출이 되면서 이것이 수출 기회주가 되고 있다. 이런 제가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게다가 이제 요즘에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다들 뭐 삼고시대 또 고유가까지도 얼마 전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환율 고환율 속에서 오히려 수출되고 있는 이 식음료 그리고 화장품은 오히려 또 반사이익을 얻어가요. 네. 왜냐하면 수출은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으니까 더 잘 되죠. 또 수출 대금은 달러로 또 가지고 들어오니까 더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우리가 빅5라고 하는 또 삼양식품이나 네. 오뚜기나 또 농심 네. 또 오리온까지 오리온 그러면은 뭐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니야? 뭐 지금 북한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오늘 하루 9시간 머무른다고 합니다만 한때 우리가 러시아에 가면은 그 추운 날씨, 지금 우린 너무 덥죠. 추운 날 속에서 이 등그러니 신라면과 함께 초코파이 입에 쫙 넣으면 끝나잖아. 그죠? 맛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전 세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업종도 이따가 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때는 중국의 저가 화장품들이 워낙 또 온갖 걸 다 모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퍼나 아모레퍼시픽이죠. 그다음에 생건이나 LG생활건강이나 다 상당히 좀 타격도 받았어요. 맞아요. 그것도 뭐 이제 뭐 코스메틱도 있고 많은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만 클리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뭐 OEM도 있고 ODM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가 이제는 차별화돼요. 그래도 써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야. 중국산이랑 달라. 들어간 재료가 다르고 또 이 구성이 다르고 다 달라. 이렇게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 특히 미국도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최근에 또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우리 화장품이 난리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덥고 거친 자연환경이잖아요. 이런 데서 한국산 화장품을 썼더니 너무 좋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바람이 싹 확산되면서 지금 뭐 실리콘2도 이따가 말씀드렸죠. 네. 아니 이거 왜 진작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초에 7,000원대에서 그럼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될 줄 어떻게 알고 우리가 투자했겠어요? 그죠. 엔비디아가 엔비가 될 줄 어찌 알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리콘투나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이런 부분 여러분들 구간이 명간에서도 있고 또 새로 다컷으로 떠오른 신흥 강자가 누구냐 그죠. 이런 부분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만큼 이제 하반기까지도 소비재 기업들의 전망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원료가 되는 이런 재료들이 뭐 곡물 가격도 그렇고 상당히 오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중동 상태 좀 소강 상태죠, 그죠? 네. 미국 대선까지는 조금 소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이 하반기로 가서도 또 상당히 올해 덥다고 그러니까 선크림 안 바를 수 없잖아요. 그죠. 선스틱 써야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또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더워. 하루에 4개, 5개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분간은 식음료와 화장품주에 좀 조명을 해봐도 좀 초점을 맞춰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 만들어라 이런 와중에 또 이렇게 달러를 벌 수 있으니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지금 뭐 냉김, 냉삼 난리가 났어요. 냉동 삼계탕. 지금 이번 여름에 도대체 몇 그릇 먹을 거야. 벌써부터 냉김. 뉴욕의 트레이드 조 이런 데 가보면 없어요. 맞아요. 다 가져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오징어 게임 보면서 또 기생충 영화 보면서 이제 뭐 떡볶이가 미국 음식이 됐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도가 북미 지역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없어서 못 먹어요. 난리가 났어. 발음도 잘 안 돼. 근데 심지어는 뭐 동남아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죠. 다들 뭐 유튜브 보십시오. 불닭볶음면 맛있어요. 난리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가 이제 삼양식품 경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아주 이렇게 그 주부의 전문적인 식견까지도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렇게 식스센스의 이 위대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다. 이게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경영 노하우와 신제품이 있는 것이고 이게 뭐 맛 종류별로 또 다르다 보니까 다 맛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리콘2 이야기 이따가 또 사러 하긴 했습니다만 왜 이거 빨리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원망하시지 말고요. 1분기 미국만 해도 매출이 지금 전년 대비 195%더 올라갔고요. 네덜란드 매출액도 지금 뭐 2위를 기록했다. 이런 정도로 524% 증가됐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선풍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 중에서도 여하튼 실리콘2를 통해서 판매된 화장품을 바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사실 이제 이번 해에 거의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방어주로 우리가 생각을 예. 했었는데 이제는 성장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고 높은 환율이 지속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이런 뭐 수출주 같은 경우는 더 수혜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왜? 계속 뭐 변동성이 있다. 순환매, 장사에서 주로 단타 매매가 행행한다. 뭐 또 잘 나가는 종목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AI 반도체나 HBM 좀 당연히 잘 나갈 겁니다. 우리 시장을 통해서도 내년까지 HBM은 계속 급성장을 고도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젠슨 황이 부를 따름입니다. 예. 엔비디아에서 일할 걸, 엔비디아 근처에서 일할 걸, 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존의 종목과 산업에서도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 우리 그러면 국내 정시 다 버리고 뭐 서학개미 전부 서학개미로 탈바꿈 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종목 중에도 견실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음료나 또 화장품들이 주로 내수가 아니라 수출 시장을 뚫다 보면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중국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2년 전, 3년 전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TV 다시 보게 되면 배종선 소장이 그 이야기 하더라.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계속해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운맛이잖아요. 빨간 맛이잖아요. 마라 맛이잖아요. 근데 요즘 난리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고환율 덕분에 오히려 수출 대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 동기 대비 1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35.1%포인트가 더 올라갔다. 대단한 거죠. 자, 덥다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 반짝반짝해야 돼. 그럼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네? 어느 종목이지? 빙그레, 롯데 웰푸드, 그다음에 크라운 혜택홀딩스.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트 갈 때 꼭 보셔야 됩니다. 아이스크림이 이번에는 거의 유리 이렇게 덮개만큼 쌓여 있었는데 지금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사러 갔더니 상당히 또 30cm 가량 줄이네. 이건 빙가류가 잘 팔리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빙거래, 그다음에 롯데 웰푸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기업을 찾아보는 게 사실 중요해 보이는데 말씀처럼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며느리가 명동에 이제 매운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 보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한 건데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그만큼의 버금가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제 사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부가 아니라 사부죠. 네. 스승님께서 정말 마케팅을 하려면 강남역 커피숍에서 그냥 4-5시간을 쳐다만 보고 있어라. 그때 떠오르는 직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식스센스거든요. 네. 그때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필요한데 지금 식음료도 이미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 기업 말고 숨어있는 기업이 어디냐? 저는 대상이다. 대상을 대상으로 삼아라.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상 웰라이프가 얼마 전에 식약처와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푸드 QR 국제 표준 협약을 추진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식음료는 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상 웰라이프 같은 경우는 DASH, 미국 국립보건원의 이 표준 이 이른바 고혈압 환자의 권장 식단이 DASH, DASH예요. 노래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DASH 식단에 맞춰서 균형 영양식인 뉴케어 혈압 플랜 이걸 신제품으로 생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여기에 대한 우리 젊은 세대까지도 건강에 대한 판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또 바로 소개해드리면 이제 언제 이야기하냐? 실투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정말 실투가 아니라 삼진투, 쾌성투가 바로 실리콘투인데 물론 이제 올라갔다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무려 올해 주가가 최고로 급등했을 때가 557.59%. 이게 정말 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인데. 실비리아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K뷰티의 핵심 수혜주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총판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각 화장품들을 다 해서 전 세계 160여 곳에다가 이걸 이제 공급망을 수출을 하는 것인데 그만큼 해외에 또 이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중을 한 겁니까? 지금 기생충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죠. 삼양식품의 며느리 경영자와 같은 이야기. 이거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다 모아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또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지금 베트남 또 동남아까지 더 진출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실리콘2가 어떤 행보를 목표 적정 주가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이 움직인 이슈, 시장을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요소수 대란이라는 기사에서 지난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요소는 차량 안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원료이자 비료로도 사용이 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요소수 대란이 발생을 한 이유는 이 요소수 대중 의존 비율을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에 우리가 이 중국에서부터 수입한 요소의 비율이 무려 83%, 88%에 달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중국이 요소의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히자 우리나라 안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물류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물류에 혼란이 가중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공개된 이 요소의 비중을 확인을 해보자 이 중국의 의존 비율이 13%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겪었던 혼란을 좀 이제는 막아보고자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이 수입국을 다변화시킨 상황인데요. 이번 주 공개가 된 요소수의 수입국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베트남과 카타르, 인도네시아, 사우디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요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무려 62.5%, 카타르에서는 11.6%, 인도네시아, 사우디에서는 각각 3.6%, 2.1%에 달하는 요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국 구조를 좀 다양화시킨 이후에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횡포를 해도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요소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한계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제2의 불씨를 완전히 제압시키려면은 이런 상황 안에서 국내 생산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요소 이 자체는 생산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그리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 않던 원료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면 생산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는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을 나서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에 지금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와 경제적 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일본 안에서 지금 자국 생산을 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온 사례를 잘 배워서 중국 수급 파동 시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비료단에서 그리고 요소를 움직이는 단에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 가져왔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남해화학, 경농, KG케미칼, TKG 휴캠스 그리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든지 아니면 요소를 생산하든지 어떤 이슈가 생김에 따라서 해당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요소수의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스타기 유창희 대표 ISS의 김태성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 움직이고 있는 기업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들인 기업 LG전자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 좀 이제 밸류에이션 할인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 갈 것이다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저는 오늘 나온 뉴스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LG전자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전장 사업 부분이 LG전자를 먹여 살릴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 이후에는 별다른 어떤 뉴스가 없었는데 오늘 어저께 나온 뉴스죠. 현대차 그룹하고 전장 사업 부분 관련해서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장 사업 매출이 좀 있는데 거의 뭐 현대차 하면은 글로벌 완성 3위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업체를 새로 계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매출 그리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장 사업 부분이라는 게 다른 사업 부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완성차 업체하고 계약을 맺죠. 그래서 뭐 그 생산 라인을 설치를 하고 나서 뭐 10,000대가 팔리든 10만 대가 팔리든 초기에 계약했던 물량을 만큼 무조건 매출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LG전자가 이 전장 사업 부분에 진입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자동차 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가다가 갑자기 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안전하고 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전하다라는 테스트, 그러니까 그런 레퍼런스가 쌓여 있어야지 조금 공급을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레퍼런스를 쌓는데 주력을 했다라면 재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남기면서 좀 공급을 좀 하게 됐다라는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고가 차량들, 뭐 벤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랜드로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라든지 관련된 제품을 공급을 했었고 이번에 현대차 그룹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 특히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 파워트레인 쪽 그리고 차량용 램프 등
제품을 공급을 하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도 좀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매출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지만 이런 LG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기당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반기 배당 이제 500원 정도 뭐 분기는 사실은 뭐 연말 배당과 다르게 배당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00원 정도 배당을 한다는 부분들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나왔는데 2분기도 한 1조 정도 이상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그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도 좀 나오는 거 본다라면 LG전자 오늘 아침에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차익선 매물도 안 나오고 꾸준히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 시장에서 조금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왔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2% 넘게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이 이제 네. 뭐 거의 후발주자급으로 잘 가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어떤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크게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삼천당 제약은 자사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을 왜 했냐라고 봤더니 네. 바로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어떤 연구에 조금 더 막대한 금액을 이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온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은 이미 이 유럽에 혹은 북미에 판매할 독점권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올해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용량은 이미 독점권 판매를 갖고 있고 지금 고용량에 대해서 판매 허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저용량을 좀 갖고 있기에 고용량도 이 삼천당 제약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삼천당 제약이 지분을 또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지분 55%를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제 옵투스 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도 그렇고 종목군들도 그렇고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과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을 좀 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관심도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옵투스 제약도 이 저만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먼저 좀 서두른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이지만 이 두 기업만큼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삼천당 제약이 정말 오랜만에 이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로 지금 돌입을 했는데 거래대금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저는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매매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삼천당 제약에 가면 옵투스 제약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옵투스 제약이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옵투스 제약에 대해서 만나보고 왔는데 옵투스 제약은 오늘 18% 급등인데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삼천당 제약은 최근 들어서 주가 이 상승세가 좀 가팔랐지만은 삼천당 제약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옵투스 제약의 삼천당 제약의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만약에 좀 신규 매수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옵투스 제약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께서 네. 가지고 오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오늘 시장에서 7% 상승세 21,15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 기업도 꽤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약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7% 정도 오르고 있고요. BHI도 한 4%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나머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조금 저점 대비해서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체코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슬슬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수원도 지금 막판 총력전을 좀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주했다 한 소식이 나왔다가 한 이틀 뒤에 바로 그날 해명한 것도 아니고 이틀 뒤에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한 달만 기다려달라 말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어떤 말을 한 것이지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전면 부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갭이 생겼을까요? 그러게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6월 말 중순 넘어가다 보니까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지난주죠. 정부가 탈원전 제로 정책을 완전 폐기를 했고 추가로 한 5개 정도, 5기 정도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 발표했었던 부분들도 지난주 같은 경우까지는 이제 사실은 대왕거래 이슈들이 워낙에 시장에서 큰 흐름을 주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았지만 뒤늦게 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전만 하는 게 아니죠. 회사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새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좀 회사가 좀 변모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원전뿐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발전 관련해서도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다 고루고루 잘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매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 체코 원전의 수주에다도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부인했었던 거 주가 하락 나온 걸 거의 다 회복시켰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충분히 현재 위치라면 지난 고점 22,000원 돌파에다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원자력 관련 종목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사실 에너지가 계속해서 좀 수급이 되기에는 불안정한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자유롭다 보니 최근에 원전 계속해서 더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은 좀 받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또 글로벌 시장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 무역 수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2개월 연속 적자 발표가 났는데요. 얘는 뭐 계속되고 있는 역대급 엔저 현상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엔저 현상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지금 일본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1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GDP, 국내 총생산은 역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잠재 성장률은 이번 해에도 20년째 0%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정치적인 불안감도 영향을 더 주고 있는데 이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지난달에 시행을 했던 금융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증시의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토요타 자동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2개월간 16.13%나 하락을 했는데요. 이 품질 자체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서 대장주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흐름, 지금 어떻게 이어질지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엔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화 가치 약세가 생각보다 더 길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에 대한 부담이 확대가 되면서 이 장바구니 물가, 개인들에게도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고물가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개인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정부가 기존에 측정해뒀던 예산 측면 안에서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개인 입장 안에서는 이 엔화 구매력이 좀 크게 떨어지면서 이 서민과 중소기업
안에서의 큰 타격이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국방부에서도 국방비 측면 안에서도 일본 정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이 5년간 확보해둔 국방비는 43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377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 무기는 통상적으로 이 달러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기존에 측정해둔 국방비에서 30%가량이 증발된 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보다 더 비싼 비용으로 무기를 구매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좀 악순환으로 돌게 되면서 국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 등 이 세 개의 세목을 인상할 방침이다라는 공개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타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비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지만 일본 시장 안에서 디지털 적자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적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넷플릭스 사용료라던가 디지털 기술, 이 자문료로 지불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요. 일본은 특히나 이 디지털 적자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2023년에 지출한 비용이 5조 5천억 엔인데 지금 1년간 여행비로 관광비로 벌어들이는 돈이 5조 3천억인데 비해서 정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을 경제적인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에너지단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 안에서 이 에너지단의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입니다. 오늘 이 기업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경신한 기업인데요.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6% 넘게 상승세 55,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 때는 56,9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에도 슈링크가 좀 잘 팔리나 봐요. 일단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가고 있어서 이 신고가에 대한 확신을 조금은 더 이제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시스를 포함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소모품에서 남는 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클래시스가 가장 강한 이유도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평균적으로 20에서 30%의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일반적이라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소모품 매출 비중이 거의 45%, 거의 50%에 지금 육박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클래시스가 이루다라고 하는 기업의 지금 2대 주주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루다를 왜 인수를 했냐면 클래시스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저가의 모델이라든지 다른 유형의 이제 모델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루다 지분을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지금 모든 라인업을 지금 다 갖추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래시스가 이루다가 법적인 소송 비용 처리가 다 되는 2분기가 지나가게 되면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루다의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루다가 지금 앞으로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된 것이 연결 재무제표에 이제 잡히게 되면서 클래시스의 어떻게 보면 외형 성장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수의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이 뭐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인수가 된 지 꽤 오래가 되었고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가 돼서 지금 매출을 좀 잘 내고 있는 어떤 그러한 기간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뇌의 변수에 굉장히 좀 탄탄하게 체력을 또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클래시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여러분들이 클래시스를 좀 보는 것도 좋은데 앞서서 한번 좀 강조드렸다시피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는 것 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추후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유연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가 오늘 신고가 경신하긴 했지만은 사실 거래량을 좀 많이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좋고 그렇죠.
좋은 기업이다라고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0.4% 강보합권 45,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기관 수급이 좋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KC텍 한 2시 이후에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좀 보합권대로 좀 내려왔습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 지난 3월달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오늘뿐이 아니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술주들 뭐 엔비디아 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됐든 뭐 브로드컴이 됐든 돌아가면서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또 ARM이 8% 가격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3%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 가도 삼성전자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본다면 저점 대비해서 한 5에서 6%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 HBM이죠. HBM 반도체가 됐든 뭐 DDR5가 됐든 낸드가 되었든 상당히 공정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수율 문제입니다. 상당히 수율이 예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CMP 공정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CMP 공정 관련해서 KC텍이 국내 최초로 장비라든지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P 공정 자체가 계속해서 그 공정 횟수가 늘어난다는 부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정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KC텍이 갖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웨이퍼를 한 20장에서 50장 정도 되는 웨이퍼를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습식 세정기를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웨이퍼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죠. 그 웨이퍼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기술이 또 조금 더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오늘 조금 장중에 한 5% 이상 올라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시 이후에 좀 주가가 약간의 그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충분히 지난 2월달, 3월달 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할 것이다. KC텍 뭐 나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KC텍뿐이 아니라 CMP 공정 관련돼서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코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신다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꾸준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풍문들로 인해서 네.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뭐 다시 뭐 최근 들어서도 흐름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업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아쉬운 실적이 나올 수밖에 지금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혜주 운하 통행 차질에 여기 이제 원가 부담이 지금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진이 지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까지 조금은 이어진 상황. 뭐 그렇다 그래서 엄청나게 실적이 나빴다라기보다는 눈높이가 워낙 이제 좋았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지금 키 맞추기를 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와서 조금은 이제 실망감을 줬던 현대글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PCTC 운임 조정에 따라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실적을 확실하게 또 개선시킬 수 있는 키포인트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글로비스를 지금 위치에서 보는 것은 사실 이들의 본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정점에 올라설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기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본업의 회복과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성장성적인 요소들이 붙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현대글로비스 또한 지금의 위치와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 그리고 김대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강한 섹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방산 오늘 좀 강했습니다. LIG 넥선에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루마니아하고 폴란드 쪽 추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오늘 좀 강세 전일에 이어서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상승하는 흐름 나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오늘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AI PC 출시되면서 AI 관련 반도체 신고가 랠리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도 같이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다음 주 6월 26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까지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현대차나 기아차 다시 신고가 갱신했고 인도법인에 대한 기대감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차를 현대차 같은 경우는 8연속일, 기아 같은 경우는 5연속일 순매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과대 섹터에서는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게임주 같은 부분들 수급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반도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심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텍은 SSD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바닥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디바이스가 이제 수요가 높아질수록 반도체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기판의 면적도 증가되고 층수도 상승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쟁으로 북미 스마트폰 업체 내에서 반도체 패키지 부문에서 중국 업체의 공급이 감소되면서 심텍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유일하게 글로벌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모두 고객으로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한국에서 생산 능력 좋은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북미 스마트폰 업체로 모바일향 반도체 패키지 매출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북미 스마트폰 업체로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90%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가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2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텍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9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정원 PB님,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수요일 시작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전환을 해줬고 코스피 역시도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인데 PB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침부터 사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지난 몇 달간 코스피가 네. 2,780포인트, 그 정도 선을 언제 돌파하는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시가 자체를 완전히 띄워버렸고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2,800포인트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내심 그러게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사실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크게 좋았다는 것과 외국인들은 선물시장, 현물시장 가릴 것 없이 모두 매수세로 보였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이러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시경제 변수가 크게 나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미 증시는 그리 좋았는데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은 키 맞추기 하는 그런 장이 당분간 펼쳐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가 여전히 주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는 많이 밀리는 모습이긴 하나 여전히 힘은 강하다고 우리가 봐야 하고요.
삼성전자도 2%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상승에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제 2,800선 좀 가시화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마감이 될지 살펴봐야겠지만 2,800선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커졌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에 대한 힘도 확인이 됐고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위주의 강세가 확인이 됐는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대 상승세, 기아 역시나 0.6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코스피의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2,800선을 정말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28% 상승하며 2,799선이 확인이 되는데요. 마감 직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나 장 마감 직전에 그 상승폭을 다시금 키워냈습니다. 0.25% 상승하며 861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동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냅니다. 외국인 투자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까지 좀 강력한 매도세가 확인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매수세 전환을 해주면서 5,465억 원의 순매수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는 오늘 좀 강력하게 덜어냈습니다. 7,392억 원의 순매도세 확인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코스닥의 수급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좀 이끌어줬고요.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내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9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간밤에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뚫어냈습니다. 우리 증시 계속해서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와 종목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오늘 상한가 간 기업들 만나보시면은 넥스틸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그리고 고려시멘트도 24% 이상의 상승세, 카페24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오늘 15% 이상의 급등세, 함께 옵투스 제약도 19% 넘게 상승 흐름 나왔고요. EM텍이 23% 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았다 보니 두 자릿수 이상 급등 흐름 나온 기업들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추 쪽 4.9%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체로 동해안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에너지 가운데서도 원전 쪽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업종을 봤을 때는 오늘 조선 쪽도 잘 갔습니다. 3.5% 넘게 상승세, 2차 전지 쪽도 2.2% 넘게 상승세, 그리고 전기 전자 쪽도 2.18% 넘게 상승세, 자동차 쪽도 1.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린 기업들 살펴보면은 고려시멘트 2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확실히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거래량이 좀 크게 실렸고요. 대원전수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0.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강세 2,79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800선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거래를 마친 건데 사실 이제 코스피는 박스권을 뚫어냈기 때문에 2,800선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코스닥은 861선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형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중요한데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2% 가깝게 상승세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오늘 시장 81,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하루 만에 좀 낙폭이 좀 컸는데 오늘 시장에서 0.4%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4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저항선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좀 쉼없이 올라오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 자체가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몰렸습니다.
이제는 가격에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하는 장입니다. 지수 자체가 2,800선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기업들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물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LG엔솔이 결국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3.6% 이상 강세. 오늘 오전장이랑 오후장이랑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현대차도 1% 넘게 강세.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좋았습니다. 기아 1% 가깝게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또 2.4%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3,4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KB금융이 2% 가깝게 상승세 7만 8,900원대, 포스코홀딩스 1.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모두 좋았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왔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런 거래 대금 자체가 3,000당 제약 쪽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6.7% 넘게 내리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호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고요. 에코프로 BM이 1.3%, 에코프로도 2%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 에코프로 쪽으로 사실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지 못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는 강세로 마감했고요. HLB, 엔캠까지 일제 상승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리노공업이 0.5% 넘게 하락세,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오늘 또 진짜 주인공입니다. 3,000당 제약이 15% 넘게 급등하면서 16만 3,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비만약 관련 기업들은 간밤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클래시스 6.7%, HPSP가 7%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전체 코스닥 지수의 하방 압력을 아주 단단하게 견뎌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19일 수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2,800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박스권 돌파했다는 그 흐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요. 내일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더 견뎌낼 수 있을지 내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내일 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종가도 네.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지난 몇 달간의 박스권을 완전히 벗어나는 사실상 그 힘이 오늘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역시나 지금부터 잘 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800포인트는 우리가 더 높은 수준 거기까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오늘 분명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자동차,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시장이 결국 잘 가기 위해서는, 지수가 탄력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소폭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던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쪽을 역시나 최선호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오늘 장에서 그동안 움직임이 좋았던 식품, 또 화장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변화가 한 차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오늘 시점에서는 반도체와 방산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지금부터 당분간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 방산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가지고 간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장이자 내일 장부터 그런 전략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였던 상승세, 이런 상승의 흐름이 이제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보였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도체가 단단하게 받쳤던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에 방산 섹터까지 더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성적 위주로 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표님은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네. 신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다시 기대감이 붙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엄청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도 좀 하락하고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완화되면서 이게 선호 심리가 좋아지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ARM 지금 다 좋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할 텐데 그거 보고 아마 또 확인하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매기가 더 몰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D램, SSD라고 하죠. 랜드 플래시 관련돼서 이제 고사양의 SSD인데 데이터 센터향으로 많이 나가면서 그쪽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D램도 마찬가지로 업황이 한 가동률이 한 80%까지 올라왔다라고 지금 전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레거시 쪽도 여전히 지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8만 1,200원에 마감을 했는데 깨지더라도 일시적으로 깨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분간은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꾸준히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고 또 2차 전지도 지금 오늘 살아났죠. 물론 이제 유럽의 인터배터리 이슈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한 7, 8월까지는 좀 2차 전지도 좀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를 좀 노리고 2차 전지는 조금 모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이 오늘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코스닥도 오늘 이제 억지로 이제 상승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종목 잘못 고르면 골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포트를 좀 단순화해서 좀 대장주 중심으로 물려도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편입을 해서 단순화 전략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종목을 벌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엔 정말 지수가 상승할 때도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고 일부 종목들, 강력한 섹터들이 주도하는 상황이 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강력한 섹터에 더 집중해 보시고 또 내 포트의 종목들 좀 덜어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힘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 아래는 좀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제 2차 전지를 하반기 목표로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이 강력할지, 어떠한 섹터가 강력할지 내일의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께서는 이제 반도체와 방산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안에서 종목 잡아주셨을까요? 예, 최대한 좁게 해서 지금 네. 방산 쪽이고요. 종목은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네. 하는 기업입니다. 방산용 인베디드 시스템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기체제에 장착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된 고객은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꽤나 괜찮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방산이었습니다. 특정 섹터, 화장품, 또 식품 이쪽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고개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분간 여기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과 기타 정책적인 차원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산업에 대해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과 육성, 심지어 앞에 나가서 세게지까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분에 올해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상회할 수 있을 수준의 수출 규모, 수주 모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동사의 경우에는 경영 환경 자체가 꽤나 우호적입니다. 덕분에 지난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출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을 하였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구체적으로 650억 수준에 영업이익은 110억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방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17%, 올해도 17% 정도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 기업입니다. 정부가 이를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실적도 업황의 분위기 및 오늘은 수급적인 개선까지 그 모든 것들이 코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방산업에 대한 훈풍을 조금은 견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코츠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주가 흐름도 5월까지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대략 2만 원 초중반 정도에서는 지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양봉이 나온다면 결국 올 한해 기대되는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27,5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좀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해당 종목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7,500원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또 반도체 안에서 한미반도체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좀 잡아보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오른 거를 왜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조정받을 때 사셔야 된다. 이거 지금 6월 4일 날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 이제 뭐 경쟁사가 생겼다, 뭐 단가가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엔 그거 다 제끼고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당분간 TC 본딩 장비에서 한미 반도체를 따라올 회사는 없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같은 날 왜 빠졌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것도 약간 소외받은 종목도 위주로 올라왔고 오늘 뭐 식품주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뭐 화장품주들도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식료도 조정 많이 받았는데 지금 여전히 순환매 장세이긴 하지만 주도 섹터는 반도체다. 그 중에 장비 대장은 한미 반도체고요. 지금 LG전자보다 비싸졌습니다. 네. LG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발 추가 수출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 삼성과의 협업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다가 뭐 사실 이게 나쁠 게 없는데 빠질 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안하니까 파는 거죠. 예, 이런 조정받을 때 오히려 사셔야 된다.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빠질 때마다 그냥 의심하지 말고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얼마로 잡고 계실까요? 일단은 25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 있고요. 뭐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로 삼고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긍정적으로 살펴보셔라라는 이야기 더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이커머스 양대 계열사 지마켓과 SSG닷컴 수장을 모두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정용진 회장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신세계그룹은 지마켓 신임 대표로 정형권 전 알리바바 코리아 총괄을 영입했습니다. 정 신임 대표는 투자 이커머스 및 핀테크 업계를 두루 거친 재무 전문가로서 지마켓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지마켓 조직 개편도 진행합니다. 기존 PX본부를 PX본부와 테크본부로 분리해 개발자 조직인 테크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두며 AI 등 기술 분야 역량을 강화합니다. SSG닷컴의 신임 대표에는 최훈학 전무가 내정됐습니다. 그로서리 및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 본부장을 맡아온 최훈학 전무가 대표를 겸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SSG닷컴도 기존 4개 본부 체제를 2개 본부로 줄이는 등 슬림화를 통해 특화 경쟁력을 높입니다. 한편 전항일 지마켓 대표와 이인영 SSG닷컴 대표 등 기존 임원들은 2선으로 물러나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이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포럼은 곽재선 KG 이데일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로 진행됐습니다. 곽재선 KG 이데일리 회장은 이데일리 전략 포럼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두 번째 인구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데일리 전략 포럼은 한국에서 인구 위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저출산 위기 해법,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개혁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심질환 진단 및 입원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상장 후 대웅제약과의 국내 영업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모한 주식수는 총 130만 주이며 총 공모 규모는 221억 원입니다. 김용수 하스 대표가 앞으로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치과계를 넘어 전자 소재 영역 등 다른 산업으로 진출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IPO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하스는 일반적인 기술 특례 상장 기업과 달리 지난 5년간 흑자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스는 상장 후 글로벌 시장 확대와 신규 사업 진출, 생산 역량 확대를 통해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24에서 2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